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 저는 홀로 되더라도 나만의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마지막 순간을 고요히 맞이하고 싶습니다. 큰 바람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것조차도 참 어려운 게 현실이지요.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가족마저 잃어 요양병원이나 좁은 방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구나 나이는 들고 소풍 같은 인생을 마감해야 할 때는 옵니다. 그렇기에 그때까지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양병원 이야기를 예로 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전한 지인은 자동문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일을 하다 보니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가 얼마 전 요양병원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인 김 씨는 지방에 있는 한 요양병원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병원 정문이 고장 나 수리 의뢰가 들어왔던 것이죠. 현장을 살펴보니 자동문이 단순히 작동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다 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김 씨가 놀라서 물어보자 병원의 직원은 별것 아니라는 듯 의문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됐네요. 오늘 고칠 수 있나요? 김 씨는 유리의 상태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파손됐네요. 유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사이즈를 측정해서 다음 방문에 교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요양병원의 상황을 직접 보며 느낀 충격은 단순히 고장난 문 너머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맞이하고 있을 외롭고 고단한 시간들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틀 뒤에 수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 대답하는 와중 병원 안쪽에서 비명 소리와 함께 우당탕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쿠, 무슨 일 있나 보네요. 김 씨가 안쪽을 힐끗 쳐다보며 말하자 직원은 사색이 되어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급히 사라졌습니다. 몇 분 뒤 돌아온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혹시 자동문이 아니라 일반 여닫이 문도 고치실 수 있나요? 문이 또 고장 났나요? 직원을 따라 병실로 들어간 김 씨는 부서진 문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문에는 무언가로 내려친 듯한 흔적이 있었고 경첩이 뜯겨 문이 간신히 제자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직원은 머뭇거리며 설명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할머니가 자꾸 문을 부서뜨리세요. 아니, 힘도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의자로 내려치시곤 해요. 김 씨가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서진 부분은 제가 어쩔 수 없고 이틀 뒤에 자동문을 고칠 때 경첩이 떨어져 나간 부분만 우선 붙여드릴게요. 이틀 뒤 김 씨는 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경첩을 고정하기 위해 병실로 들어간 김 씨는 문을 부순 할머니를 마주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를 정리하고 가방을 챙기는 모습이었으며 마치 금방이라도 퇴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방을 끌어안고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는 할머니를 힐끔 쳐다본 김 씨는 다시 하던 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김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쳐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다시 뜯어버릴 거니까. 할머니는 평온한 표정으로 전혀 평온하지 않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김 씨에게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장소가 장소인지라 할머니가 갑자기 해코지라도 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못 들은 척 작업을 하던 김 씨에게 할머니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이름은 병원이지만 살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죽으려고 오는 곳이지.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다리가 조금 불편한데 자꾸 밧줄로 다리를 묶어놔요. 놀란 김 씨가 황급히 할머니의 다리를 쳐다보았지만 묶어놨다는 밧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도하며 한숨을 쉰 김 씨는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김 씨의 반응을 보고 다시 말했습니다. 내 말을 안 믿네요. 우리 아들도 안 믿는데 아저씨가 믿겠어요. 묶어놓고 약도 먹이는데 그 약이 다리를 낫게 하는 건지 무슨 약인지 모르겠네요. 계속되는 할머니의 말에 김 씨는 대답을 하며 할머니의 신경을 돌리려 했습니다. 아, 지금 곧 퇴원하시고 아드님이 곧 데리러 오실 거라면서요. 김 씨는 대충 대답하며 얼른 경첩을 달고 정문으로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문 유리를 교체하던 와중 또다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병원 복도 안쪽에서 아까 마주쳤던 할머니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놈들아, 문 열어. 내보내줘. 이 나쁜 놈들. 목에 핏줄이 붉게 부풀어 오른 채로 악을 쓰며 할머니는 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김 씨가 수리 중이던 문을 쾅쾅 내리치고 몸으로 부딪히며 필사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김 씨가 혼비백산하는 사이에 직원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붙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제압되는 동안 김 씨는 자신에게 수리 의뢰를 맡긴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신가 보죠? 아니요, 치매는 없으신데 가끔 저렇게 행동을 하세요. 아니, 치매도 없으신데 저러신다고요? 직원이 담담하게 대답하는 말에 김 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밧줄이며 약이며 그저 치매가 있는 할머니가 엉뚱한 말을 한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저 문 때문에 못 찾아온다고 그래서 문을 치시는 거예요. 짐을 쌓아놓으셨길래 퇴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분은 매일 짐을 싸놓고 기다리세요.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믿으면서요. 직원은 지겨운 듯 고개를 저으며 투덜거리며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상황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붙잡힌 할머니의 바지춤이 몸싸움 도중 말려 올라가 있었고 양쪽 발목에는 시퍼런 멍자국과 이리저리 쓸린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밧줄에 묶여 발버둥치다 생긴 것처럼 보였죠. 할머니는 건장한 직원들의 거친 손길에 병원 안쪽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무서운 생각이 들며 서둘러 하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방에서 걸어 나오며 이야기하던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보호자한테 전화했어. 응, 아들이 뭐래? 뭘 뭐라 그래? 이번에도 그냥 신경 안정제 놓으라고 하더라. 병문안 오겠다고 하긴커녕 신경도 안 쓰잖아. 여기에 부모님 던져놓고 한 번도 안 찾아온 자식인데. 소곤소곤 나누던 대화는 김 씨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누군가 소리치며 말하는 것처럼 김 씨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김 씨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던 기억은 있지만 이렇게 사무치게 와닿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됩니다. 김 씨도 한때는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면 홀로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자유를 빼앗기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상상은 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연 속 비참한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기 속 할머니도 자신의 미래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 씨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차가운 병원에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말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슬프지만 현실이 그랬습니다. 돈이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건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젊음을 자식 키우는 데 바쳤지만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들에게 다시 젊음을 바치기 마련입니다. 그때 부모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돈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유병장수라는 말처럼 오래 살되 병들어 사는 것은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병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병이 찾아오면 부지런히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집에 있는 약으로 대충 넘기기보다는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원을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크게 아파 본 사람들은 건강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임을 깨닫고 있는 돈을 다 주어서라도 건강을 되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홀로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홀로 잘 지낼 수 있다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면 요양병원이 무서울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서 사람을 더 만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홀로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야기 속 할머니가 아들을 향해 맹목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면서도 그 마음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사람에 대한 애착을 덜어내고 스스로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력도 부족한데 남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이란 곳에 제 발로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픈 노인을 고쳐준다는 명목 아래 자식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가는 곳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머물 곳, 내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새길 곳은 내가 스스로 정하고 싶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랍니다.